들리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라이프드림의 구성혜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로컬 기업은 어떻게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알기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사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어떤 그 새로운 또 생각을 갖고 또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한 지가 이제 저희 회사는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라든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 우리 기업에도 한번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군산대학에 있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지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 보면 지방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뭔가 부품 하나를 만들려 그러면 찾을 때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반대로 또 이점도 굉장히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이나 수도권 가서 사업 하나 지원 사업 신청하면요 경쟁률이 20대 30대 1 그럽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그 지원 사업이 많은데 경쟁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사업을 8개 받았습니다. 네, 8개에서 2억 얼마를 받았어요. 물론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올해도 사업해서 2억 얼마 국가 돈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로컬이라 그래서 사업하기가 어렵냐 그러면 아니라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사업하기가 쉬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지원기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쪽에 지역에 있는 지원기관들, 여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기관들은 수도권에 있는 지원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수도권이나 거기서 지원기관들 만나서 미팅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연락해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서 하면요 처음부터 ABC부터 물어보면 ABC부터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거 자체는 제가 지역에서 로컬을 운영할 때 굉장한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지역에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자기가 일하면서 이 사명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바깥으로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로컬이 꼭 지역에서 사업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전 느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들어가기라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을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제가 자금, 인력, 기술 개발, 마케팅. 근데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기술 개발 쪽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자체는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좀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시장이 좀 좁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하는 게 좀 굉장히 저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기술 개발이니까 기술 개발은 저는 상당히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기술 개발이 하기가 쉬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드림인데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지역에 단위 농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조합장님이 그때 흰차살보리가 군산 지역 특산물이에요. 그게 정부에서 수매가 끊어져서 창고에 쌓인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제가 농산물은 공산품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만들어 보시죠라고 했더니 저한테 라면을 개발해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대학교의 이제 전공 식품영양과 교수님한테 보리로 라면을 개발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쉽지는 않다라고 해서 라면 회사를 저하고 같이 찾아갔었습니다. 그 라면 회사가 보리로 라면 못 만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든다라고 하니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군산 짬뽕 라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라면을 개발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사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회사가 제 라이프드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단위 농협 11군데가 지금 주주로 들어와 있고요. 지역에 있는 이제 유지분들이 또 주주로 들어와 있으세요. 그래서 주주가 지금 61명입니다. 61명에서 자본금 7억으로 운영하는 회사고, 사명은 지역과 상생하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자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을 할 때 보면은 기술 개발도 있지만은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도 없으신데 모든 거를 다 자기 걸로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지원 사업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사업을 먼저 파악을 해보셔라. 지원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지원 사업이 어디부터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걸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가르쳐줘요. 요새는요. 아이디어 창출 교육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부터 사업화하는 것까지 지원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실제 있어요. 네, 창조경제센터도 있고 대학에도 있고 엄청 많아요. 이용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라고 저기 이제 제가 책에서 뽑은 겁니다. 저렇게 지원 시책이 자금 지원, 창업 지원, 기술 지원, 인력 및 고용 지원, 수출 판로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지원 사업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 오른편에 보면은 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사업할 때 이게 뭐가 있는지를 일단은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혼자 다 해요. 뭐 저기 영업, 마케팅, 기술 개발 뭐 혼자 다 해야 돼요. 똑같으시잖아요. 그럼 혼자 다 하냐고. 그러니까 그럼 뭐냐? 모르는 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존립 이유가 뭐냐? 도와주시려고 만든 기관이에요. 사람이 안 와서 문제지 많이 오는 거는 여기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아셔야 돼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원 사업 파악을 어떻게 하냐? 그 연초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나 저기 제게 보면은 꼭 그 지원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요새는 각각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통합으로 다 해줘요. 한꺼번에요. 그래서 지원 사업 설명회를 들으세요. 그 다음에 책자가 있어요.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게 지금 전라북도에 가면 중소기업 시책 안내서라고 책자 있어요.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저 책자가 있는 거를 모르세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냐면 왜 도에서는 사업 설명 같은 것도 잘 안 해준다라고 하시는데 있어요. 못 찾아서 그렇죠. 저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도 자료가 있어요. 온라인 요새 다 올려놓습니다. 세부 사업 저기 시책 안내서 보면은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걸 저기 다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전북 창조경제 사이트 들어와서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련된 게 요거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찾아와서 물어봐야죠.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은 거는 뭐냐? 이거를 다 하기가 어려운데 각 사업에 보면 컨설턴트들이 있으세요. 컨설턴트를 만나세요. 그러면 컨설턴트한테 얘기하면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뭘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상태다 그러면 그분이요 쭉 관련된 걸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이용하고 어디 걸 활용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가셔야죠. 지원기관 방문해서 실제적인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한번 가셔서 만나는 거하고요. 아닌 거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계획서를 넣더라도 한번 만나서 넣는 거하고 쌍파 모르는 사람이 넣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나중에 발표할 때 그 얘기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저기 컨설턴트 기관 만나서 의견 들어서 수정했습니다라고 하면요. 심사하시는 분이 약간 그래도 생각을 달리하세요. 왜? 한번 듣고 왔다는데 다 안 좋다고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인데 기술력학 부분입니다. 기술력학 부분인데
그 단계별로 여러분이 쭉 검토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점이나 시장의 니즈가 있어야지 결국 뭘 만들 건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건데 이거를 안 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첫 번째 이 문제점이나 시장 니즈가 파악이 안 되면 뒤에 발생되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필요한 게 없는데 기술 만들어봤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창출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하는 현존하는 기술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고, 그게 없을 때 이게 기술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하시지 말고 지원기관이라는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찾으셔가지고 하고, 마지막에는 지적재산권을 회사 걸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기술 개발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전라북도에 여기 보시면은 지원 사업 종류입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쭉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회사 거를 놓고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학교 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당사의 활용 기간입니다. 제가 저희 사업을 하면서 활용하는 기간을 여기 쭉 나열한 거예요. 대학교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있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여기서 한 번은 다 지원 사업 다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사업을 놓고 나서 내가 이 지역에 무슨 지원 기관이 있는지 쭉 나열해 보시고 거기 매칭을 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기술을 내가 개발하고 싶은데 기술을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이따가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학 같은 경우를 제가 오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대학은요 여기 전북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링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기업들 도와주고 기술 개발 같은 거 가지고 하라고 만든 교육부 사업이에요. 네, 교육부도 이제는 기업을 신경 쓴다니, 왜 취업을 하려면 기업이 잘 돼야 취업을 하죠. 네, 그 창업 교육도 시키거든요.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 인구에 비해서 이 링크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가 4년제 대학고요. 비전대, 군장대도 지금 링크 사업 돼서 하거든요. 그쪽에서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대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교수를 찾아보세요. 대학에 한 학교예요. 군산대학교 제가 있었던 대학만 해도 330명이 있습니다. 330명이요. 다 전공이 다 틀려요. 그러면 여기 전북에 있는 대학교 4개, 5개 대학교 뭐 이렇게 꼽혀보면 몇 명이 있습니까? 거의 2,000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있어요. 전 놀란 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딴 거 했는데 여기 군산에 와보니까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군산대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제가 그 사업 했다고 했죠. 사람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 전공자를. 그러니까 이 인프라, 특히 이 인적 인프라라는 것 자체는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 같은 경우 이 교수들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링크 사업이라는 것 자체 성과가 뭐냐 그러면은 기업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기술 개발 과제예요. 저희가 아까 유군산 짬뽕 그걸 한 게, 유군산 짬뽕은 이제 저희가 필요해서 이제 요청을 했잖아요. 그거 뭘로 했냐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군산대학교 기술개발 과제로 한 거예요. 단지 저희가 조건을 걸었죠. 이거는 저희가 살 거다. 개발 끝나면 우리 거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찜해 놓는 거죠. 딴 데 못 팔아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들어가요. 발표할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 교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하고 싶은 거 있다라고 하면 대학교 거기 들어가서 인프라 찾으셔가지고 그 사람 만나세요. 만나서 매칭해서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 그 교수들 꼭 기술 개발 아니더라도 자문도 해줄 수 있어요. 자문도 그냥 받으면요 학교에서 돈 줘요. 여러분이 돈 낼 필요 없어요. 교수 시간 뺐잖아요. 그 뺏는 거 학교에서, 국가에서 아까 지원 사업으로 돈을 줘요. 할당한 만큼.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는 그 실험 장비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를 만들 때, 기술 개발할 때 장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비들이 대학교들이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계속 쌓여놓은 장비들이 있고 장비 구축을 하라고 돈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학의 인프라, 그다음에 연구 시설이나 센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같은 경우는 각 대학교에 있는 걸 여러분 연결되는 거 센터하고 같이 할 수 있다라면 진짜 더 코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의 인프라를 꼭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그 보면은 자 여기 들어가는 걸 해놨어요. 전북대학교 이렇게 대학들이 있어요. 전주면은 아무래도 전북대학교하고 전주대학교 가는 게 낫고요. 네. 원광대학교는 익산이니까 익산 쪽이 낫고요. 안주나 그쪽은 우석대학이 낫습니다. 그래도 더 가까운 대학. 군산대는 10년 하다가 올해 떨어져서 군산에 없어요 이제요. 대신 군양대학교인데 그 규모가 좀 적고요. 그래서 저기를 방문을 하셔서 보면은 저기에 그 지원 사업들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앞편만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본인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고 뭐가 있는지를 한번 느끼시고 거기서 찾아보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이제 대학교 그쪽은 넘어가고요. 저희 거 이제 사례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거 그 세 가지 사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첫 번째 유군산 짬뽕, 그러니까 군산 짬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요구를 해서 그거를 제조회사에서는 라면 회사에서 다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보리가 입자가 큽니다. 그래서 밀보다 듬성듬성해서 뭉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면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그 극복을 해서 군산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군산 짬뽕이 있기 때문에 군산 짬뽕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자체는 그 교수님 설득시키는데 거의 1년 걸렸어요. 안 하실라 그러셨어요. 보리로 라면 안 된다. 보리로 라면 안 돼요. 제조사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농민을 위한 건데 한 번만 해봅시다라고 해서 했는데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산 짬뽕의 이제 개발 사례는 이제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거 말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가 오히려 더 제가 사례로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화면에 이거 하는 거는 이건 지금 가바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라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미국하고 이제 수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 나온 게 글루텐 프리 라면이고요. 뒤에 나오는 거고, 가바 자체는 저희는 이 대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업 설명회나 가면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왜 라면을 하냐고. 대기업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러죠. 대기업이 못하는 라면을 저희가 하면 된다고.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군산 찰보리는 군산에밖에 안 나요. 저희밖에 못 만들어요. 딴 데 만들어 하려도 재료가 없어요. 지금 저기 그 가바 저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국비로 1억 6천 딴 사업입니다. 제가 왜 몇 장을 이렇게 해드렸냐 그러면은 이게 제가 발표했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몇 장 제가 그냥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제안서 그러니까 그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만드셔야지 점수를 받는다. 저도 이거 굉장히 그 컨설팅 많이 받고 만든 거거든요. 서너 번 수정하면서. 그래서 이건 참고하라고 하는데, 이 가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바가 그 저희는 이제 그 군산 짬뽕은 소화가 진짜 잘 돼요. 미국에서 다 하는 게 소화는 진짜 잘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라면을 먹기 좀 어려웠던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부모님 진짜 좋아하세요. 드시면요 2번 정도 드시면 딴 라면 못 드세요. 이거 소화 진짜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가바는 학생들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녔지만 학생 때 진짜 라면 많이 먹잖아요. 근데 9시에 나와서 컵라면 먹고 하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게 진짜 좋은지도 모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두뇌 좋은 애들용 라면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분을 다 갖다 놓고 두뇌 좋은 성분이 뭐 있나 했더니 이제 가바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바 갖고 나온 농작물이 뭐 있는가 할까 가바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바쌀 갖고 찾아갔어요. 가바쌀로 라면 만들겠다 그랬더니 또 똑같이 제조회사에서 쌀이 찰져서 라면 못 만듭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한테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해봅시다. 왜? 시장이 열려 있잖아요. 아무나 안 만드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이제 1억 6천 국가에서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방법은 갖고 미국에도 얘기했더니 미국도 공부하는 사람 많다고 미국도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장점은 뭐냐 그러면요. 제 생각은 돈을 더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은 다 우리 농산물하고 수산물만 들어가거든요. 비싸요. 미국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데 자, 애들이 먹는 라면, 고3 애들이 공부하는데 라면 먹는다 엄마가 2,500원 내든 3,000원 내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먹인다는 거죠. 왜? 저게 소화도 좋고 애한테 두뇌 좋은데 저걸 왜 안 먹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외국산하고 대량 쪽하고 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가바 쪽을 했고 이건 사실 이제 저희가 수출 미국하고 하는 거 연결해 놓은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회사는 익산에 지금 땅을 사놨습니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땅을 사놨고요. 김제 스마트팜 밸리에서 지금 작물을 키우고 있어요. 뭘 키우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게 글루텐이 없는 라면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글루텐이 다 들어가요 재료에. 그래서 찾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못 찾아서 눈을 돌려보니까 카사바라는 재료를 찾았어요. 카사바는 글루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프리 라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에 얘기했더니 미국에 글루텐 프리만 만들어주면 5,000원 받아도 상관없대요. 그래서 이제 카사바를 찾아서 봤더니 진짜 대단한 거예요.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연구원이 카사바를 혼자 3년 동안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재배 방법까지 다 국산화 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받아갖고 와서 스마트팜 밸리에 지원 사업 신청해서 저희가 하우스를 받았어요.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듣냐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로컬이잖아요. 저는 지역에서 농산물을 키우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카사바 재배를 전북에서 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양만 저희가 확보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데 안 하겠어요? 해요. 농민들은 수익만 2배 된다라고 얼마든지 하죠. 그래서 저 부분 자체도 그럼 카사바 갖고 과연 라면을 만들 수 있느냐? 똑같아요. 어렵다고 다 하세요 라면 회사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럼 해볼 만하다. 왜? 아무도 안 하니까. 만들면 저희 거고 저희 기술이고 저희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 쪽에서 제가 저희 회사 사례를 이제 소개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이 안 해보세요. 안 해보시고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고 나서 이거는 안 된대 그렇게 접어버리세요. 근데요 저는 거꾸로예요. 물어봐서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사업을 해야겠다. 왜? 안 된다고 하니까. 다 되는 사업은요 남이 다 하고 있어요. 그건 솔직히 돈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갖고 와봤자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하고 하면서 좋은 거는 아까 대학하고 이 기관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전북이 저는 농생명 바이오에서 너무 좋아요. 각 지원 기관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을 수직 계열화하기에는 저는 진짜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딱 외국의 영향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